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의 교재에서 그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하는 내용이 지금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사회적인 경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이론을 전개하든지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학부형들이 보는 거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 사회적인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 사회주의 교육으로 전환해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김상곤 교육감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다 망해간 베네수엘라식 그 교육제도, 사회주의 제도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렇게 그 토지의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하는 것을 나중에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예.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서의 그 공진초 특수학교 설치 문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강서의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공전 초등학교에다가 거기가 이제 허준 한방병원을 들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로 마곡지구 그 보원도 있고 이런 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베란다에 우리 교육감께서 예술인지 검토 의견을 서울시와 LH공사에다가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라고 있으시죠. 근데 그것은 혹시 어디 어느 기관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여기, 저도 이번에 저희 사회적 경제 교과서 문제가 돼서 저도 다 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모습들인데, 저는 이것을 자유시장 경제하고 대립시키거나 자본주의하고 대립시키는 건 전혀 저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하고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이걸 대립시키는 것,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를 대립시키는 것은 전혀 저는 제가 수용하기가 조금,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학술적으로도 타당하지는 않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더 확보해 주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규정할 거며 독일의 사회적 경제는 그러면 독일 사회주의라고 표현할 거나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견해가 뭐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인정하지만은 그렇게 좀 학술적이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공진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김성태 의원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입장을 바꿨다. 좋은 대체 부지가 있는데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솔직히 김성태 의원의 반대까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탐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요. 그래서 2016년 8월까지 저희가 많이 탐색을 했고요. 그러나 행정 고시를 한 다음에는 큰 방향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저희가 행정 공고를 저희 입장을 정한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 대체부지를 찾아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체부지 후보지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걸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도 사실은 마지못해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확실하게 그럼 이걸 정했으니까 해라 뭐 이것도 아닙니다. 모든 장애인 학부모도 동의하고 모든 지역 주민도 동의하고 교육청이 굳이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서울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에서는 대체부지가 확고하게 있는데 저희 교육청이 그걸 일부러 주민 반대가 심한 대체부지를 선택했다. 이렇게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소망을 좀 갖고 있고 주민들과 이제 조금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접점을 지금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의원님, 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오후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확인 국감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법도 법률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네. 너무 논쟁을 길게 네. 끌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예.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행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행정연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행정학 박사로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은재 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2년도에 이제 9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91년에 처음으로 저희 연구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설립이 돼서 당시에는 총무처 산하연구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처음에는 국민들의 수요가 조직과 인사 이런 데 많이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업화 시대가 아닌 이제 정보화 시대가 바뀜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화가 돼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그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제도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규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부처가 그 일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보는 저희가 평가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아젠다가 국민 수요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그 조사하는 사회조사센터 기관도 저희가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부에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제 교류 협력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각국에 가지고 좀 뛰어다녀야 된다.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 행정에 뛰어난 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첫 해는 이제 다니면서 알리기만 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 과정을 겪었고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계몽하고 선도했는지 막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그 강의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실습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 경험을 이제 알리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르완다의 역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 장관들이 다 저희 교육을 받았는데요. 주로 그런 어떻게 하는 게 반부패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제 전자정보를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e-learning 시스템, 또 e-government 시스템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앞서가려고 애를 쓰느냐면 저는 아직도 제 통장에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월급을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핸드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페이퍼 워크 같은 거를 안 하고 뭐든지 전자로 다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에 주민등록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월드뱅크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가서 부처에 가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e-러닝에 또 e-가버먼트에 지금 아주 매혹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하고 이제 강남구가 이제 한전 부지 이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놓고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공기여금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새로운 그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전처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 시설을 변경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부대 비용이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사람이 이익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해당 시군구에다가 그 기금을 내는 것을 우리가 그 공공기여금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여금의 경우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그 부지에만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송파구에다가 이걸 좀 확장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강남구하고 지금 이제 분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조금만 걷어들여야 돼요. 왜 그 강남구에서 필요한 것만큼 돈을 걷어야지 왜 그거를 송파구가 쓰고 다른 구가 쓸 수 있도록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공공기여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으로 우리 강남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선진 행정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공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정말 선진 행정의 모습을 제대로 잘 보였을 때 우리 선진 행정국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돈을 괜히 욕심껏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강남구만 쓰지 말고 다른 구, 송파구 뭐 이런 데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맞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이것은 완전히 행정 횡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와 이제 강남구의 갈등을 뭐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좀 제시해 본다면요. 국토 및 계획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여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손을 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지 시설 부지 계획을 하는데 돈이 남았다. 돈이 남아도 이것은 다시 현대로 줘야 됩니다. 그게 극가버넌스의 논리지. 돈이 남았다 그래서 서울시로 가져가서 서울시가 뭐 다른 자치구하고 논아갖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우리
그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것만큼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극가 보너스 논리에 절대로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 잘 들었는데요. 한국의 행정을 이제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활동은 물론 또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성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연구비 법인카드로 유난히 이 향수를 많이 샀습니다. 행정연구원장께서는 명품 넥타이, 향수를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비용으로 구매하는 등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저도 되는 줄 알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 비용으로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네,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구체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데. 글쎄요.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 제가 서면 질문을 쭉 했는데 답변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쓰시지는 못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긴 다 읽어봤나요? 다는 못 읽어봤고요. 어떤 거는 읽어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못 읽어보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GS 칼텍스도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거든요. 갑자기 배가 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국제협약에도 상관없고 우리 정부도 상관없고 민사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요지라는 아니,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제운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오류를 범하겠어요? 그건 제가 그쪽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